첫 번째, 방산주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파병을 시작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치가 있을 경우에 러시아가 또 북한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 거죠. 일단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방산 쪽으로 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런 이슈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이슈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자꾸 그렇게 하면 분담금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동,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방산주들의 되게 지금 현재 긍정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파병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점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안 좋지만 방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3대장인 이제 현대로템, LIG넥스원, 그다음에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이 3대장인데 그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LIG넥스원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3대장에서 4대장으로 추가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였는데 이제 여기가 탈락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이 종목보다는 요즘에 4대장으로 불리는 풍산, 풍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 풍산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레바논의 81mm 그 박격포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포탄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소형, 중형 이렇게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가 이 포탄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구리 가격에 대한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오늘 풍산이 사실 그동안 뚫어주지 못했던 7만 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올라왔지만 이제 풍산이 4대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 방산주들 다음 앞으로도 좀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산 3대장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3대장이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풍산을 또 언급을 해주시고 있으시거든요. 풍산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사실 방산주들 이런 수주 모멘텀 이런 것보다도 이슈로 테마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질까 내일 빠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일단 뭐 비중이 좀 있으시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나마 나는 방산을 꼭 담아야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LIG넥스원이 조금 덜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52주 신고가 영역인데 지금 LIG넥스원이 덜 올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LIG넥스원은 사실 현금 여유만 있다면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풍산, 한국항공우주 풍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도 가격대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면 업사이드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 조금 더 열려있다. 그러면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7만 원 라인 확실하게 돌파 안착해주면은 그때 구리 가격 오를 때 갔던 얼마인지 안 보이는데 얼마죠? 78,900원. 그래서 저기 돌파하면서 8만 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풍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섹터들 가만히 보시면요, 실적 모멘텀을 다 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를 예를 들어볼게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물론 랭나자 승인이 났지만 결국엔 이를 통해서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방산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과연 실적 모멘텀이 과연 꺼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섹터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좀 약간 이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순환매 안에서 힘들시다라고 좀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이런 메인 섹터들을 좀 피해 가면서 방산 쪽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워낙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싣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꼭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고 싶다라는 우리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LI진엑스원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풍산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에 발표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요즘에 핫 키워드죠.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4개를 건설하는 계획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이 SMR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전 하나에 버금가는 출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너도나도 찾을 만큼 이 SMR이 트렌드가 됐다 보니까 SMR이 건설되면 원전에서의 경쟁력이 좀 훨씬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 23년도에 챗 GPT가 처음 공개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AI 쪽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빠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기대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챗봇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저는 이 SMR 이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SMR 쪽을 노려보는 건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드는 건지 이런 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이 계속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서버를 미리 구축을 해놔야지 앞으로 그거에 있어서 뭔가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SMR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런 전력 공급에 있어서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40%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사실 많이 못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뭐 윤 대통령 당선 전부터도 메인 정책주였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SMR은 이제 정책주도 정책주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거를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SMR과 관련된 기술, 뭐 제어 계측이라던가 설계, 시공 이런 단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이 빅테크들의 이 투자에 힘입어서 가파른 산업 성장을 이뤄왔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SMR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SMR 관련해서 좀 방산이랑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뭐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유지되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단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보겠다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형단에서
강한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내가 설계라던가 뭐 시공이라던가 뭐 기타 AS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다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 KPS, 그다음에 한전산업, 뭐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내년에 확정 수주가 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체코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전주들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지금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이 원전 기대감을 안고 가는 섹터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코멘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엔터주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이 진짜 바닥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쭉 미끄러지던 엔터주죠. 관심 바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10월 들어서 이 엔터주를 소리 소문 없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반등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메이저 수급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잡음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뭐 국정감사 이후로 지금 뭔가 해결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민희진 오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원래는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대표로 인정을 해버렸고, 사실 국정감사에서 뭐 한입함 씨가 눈물을 흘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속사 레이블 안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봉합이 되었다라는 점이 좀 주가를 부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동안 빠진 부분들을 정말 많이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러고 이제 앞으로 BTS에 대한 이제 군입대한 BTS 멤버들이 하나둘씩 전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뭔가 본격적으로 그런 BTS 완전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YG 같은 경우는 2NE1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지금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그런 부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오늘 부각을 받았고, 지금 YG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YG 플러스. 예, 그래서 지금 뭐 YG 엔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엔터사 3사뿐만이 아니라 엔터 4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이제 엔터 관련 주들도 지금 이제 보셔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뭐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급등 나왔다고 또 내일 또 급등 나온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